여러분, 지금 바로 이 순간 세상에 알려지면 안 될 만큼 강력한 핵심 정보를 긴급하게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올리기까지 정말 깊은 고민을 했는데요. 그만큼 이 정보가 여러분의 계좌를 뒤바꿀 수 있는 폭발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뉴스나 유튜브 보면 AI 반도체의 미래는 유리기판이다. 삼성, SK, LG가 다 달려드니까 아무거나 사도 돈 번다. 이런 말들 정말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반만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진짜 투자의 고수들은 지금 뉴스에 나오는 표면적인 이야기 뒤에 숨겨진 진짜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충격적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LG 이노텍이 공식적으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기술적 어려움과 수요의 불확실성 때문에 유리기판 상용화를 2030년으로 미루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상 이 피 터지는 초기 전쟁에서 백기를 들고 물러난 겁니다. 그럼 이제 시장은 어떻게 재편됐을까요? 이제 막연한 기대감으로 오르던 시기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진짜 실력이 있는 두 집안, 이재용 회장의 삼성전기와 최태원 회장의 SKC, 이 양강 구도로 판이 좁혀졌습니다. 그리고 LG가 빠진 이 빈자리에서 여전히 수조 원의 자금을 쏟아부으며 벌이는 치킨 게임의 한가운데에서 그 천문학적인 낙수 효과를 독식하면서 제2의 한미반도체, 제2의 에코프로처럼 폭등할 거라 고수들이 입을 모으며 기대하는 핵심 기업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제가 가지고 있는 유리기판 지식 중에 최대한 돈이 되는 인사이트를 다 긁어와서 만든 영상이니까요.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도대체 이 유리기판이 뭐길래 테슬라, 엔비디아, 인텔, AMD 같은 전 세계 1등 빅테크 기업들이 목 빠지게 상용화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아주 직관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AI 반도체 시장에는 그야말로 엄청난 수준의 문제가 터졌습니다. 엔비디아가 만드는 AI 가속기, 즉 칩의 성능은 1년에 2번씩이나 미친 듯이 업그레이드되는 추세인데 그 칩을 올려놓고 전기를 통하게 해주는 기판이 그 속도를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포르쉐 자동차에 들어가는 괴물 같은 엔진을 만들었는데 그 엔진을 달아놓을 차체가 플라스틱인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라는 건데요. 즉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자마자 차체가 엔진의 힘과 열을 못 견디고 산산조각 나는 상황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써온 반도체 기판은 유기기판이라고 해서 쉽게 말해 플라스틱 소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AI 시대에 칩이 처리해야 할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미친 듯한 열이 뿜어져 나오게 된 겁니다. 이 과정에서 플라스틱이 열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휘어지겠죠. 이걸 워핑 현상이라고 하는데 기판이 휘어지니까 칩과 기판 사이의 미세한 회로들이 툭툭 끊어지고 데이터 병목 현상이 생기면서 결국 시스템 전체가 셧다운돼 버릴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이 지금 반도체 판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발열로 인한 플라스틱 기판의 휘어지는 문제 때문에 더 이상 기판 위에 칩을 촘촘하게 넣을 수 없게 돼서 성능도 더 끌어올리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즉 AI 시대가 여기서 발전을 더 이상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천재들이 머리를 맞대고 찾아낸 유일한 해답이 바로 글래스 기판, 즉 유리 기판입니다. 여러분, 유리는 플라스틱처럼 열에 쉽게 휘어지지 않습니다. 510mm가 넘는 거대한 대형 패널로 기판을 만들어도 강성이 유지되고 휘어지는 워핑 현상을 무려 50% 이상 줄여버립니다. 게다가 유리는 열 팽창 계수가 반도체 칩 실리콘과 거의 똑같습니다. 즉 열을 받아도 칩과 기판이 같이 늘어나고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회로가 끊어지거나 반도체가 망가질 일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유리기판을 쓰면 기판의 두께를 확 줄이면서 표면을 거울처럼 매끄럽게 깎을 수 있게 되죠. 결국 더 반도체를 높게 쌓을 수 있다는 거고 회로도 훨씬 더 얇고 미세하게 그릴 수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되면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똑같은 크기 대비 전기를 2배, 3배 더 많이 그리고 빠른 속도로 전송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얼마나 큰 경제적 효과가 터지는지 아십니까?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 빅테크 기업들의 AI 추론 전력 효율이 무려 40% 이상 폭발적으로 개선됩니다. 전 세계의 전기를 다 빨아먹는다고 난리난 AI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 전기세를 40%나 아껴주면서 연산 속도를 극대화해주는 유리기판은 그냥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는 거죠. AI 시대 전체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꼭 가야 할 미래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인텔이 이미 첫 번째 글래스코어 프로세서를 출하하며 포문을 열었고 엔비디아와 AMD 그리고 아마존 같은 빅테크들이 유리기판 좀 빨리 만들어달라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유리기판의 중요성은 완벽하게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팩트. 그래서 누가 가장 먼저 양산에 성공해서 이 거대한 돈다발을 쓸어 담을 것인가를 따져봐야겠죠. 그래야 투자의 성과로 연결할 수 있으니까요. 앞서 말씀드렸듯 LG이노텍은 2030년으로 물러섰습니다. 일본의 DMP도 사이타마 공장에서 테스트를 돌리고는 있지만 대량 양산인 2028년으로 아직 멀었습니다.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 당장 돈을 벌어들일 준비가 끝난 곳은 대한민국의 두 기업, 최태원의 SKC와 이재용의 삼성전기뿐이죠. 자, 먼저 치고 나간 선두주자는 바로 SKC의 자회사 앱솔릭스인데 미국 조지아 코빙턴에 아예 초대형 공장을 지어버릴 만큼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2026년 1월부터 AI 칩용 유리기판의 소규모 상업 출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엄청난 속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글로벌 큰손인 AMD 등을 상대로 양산 샘플을 보내서 인증 테스트를 돌리고 있고요. 이렇듯 SKC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남들이 실험실에서 이제 개발해볼까 하고 간보고 있을 때 먼저 대형 공장을 돌리며 수율을 잡고 미국 빅테크 고객들을 싹 다 독점해버리겠다는 아주 공격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맞서는 반도체 시장의 절대 강자 삼성그룹. 삼성의 전략은 조금 다릅니다. 삼성은 속도전보다는 완벽한 기술 독점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세종시 공장에 파일럿 라인을 깔아놓고 AMD와 엔비디아 같은 최고급 고객사들과 입맛에 맞는 샘플을 공동으로 개발하며 성능 검증 중에 있는데요. 양산 타임라인은 올해 2026년 하반기에서 내년 2027년 초로 SK보다 살짝 뒤에 있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바로 유리기판 산업의 가장 끔찍한 난제이자 아킬레스건을 해결할 압도적인 기술력. SKC의 앱솔릭스는 유리 코어 기판을 위주로 개발하고 있지만 삼성그룹은 삼성전자가 직접 유리 인터포저를, 삼성전기는 유리 코어 기판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개발하는 유리 인터포저 기술이 훨씬 더 난이도가 높고 기술 장벽이 높은데 삼성은 둘 다 개발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 내용이니까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유리기판이 이렇게나 좋으면 왜 진작 안 썼을까요? 사실 안 쓴 게 아니라 못 쓴 겁니다. 당연하죠. 유리는 쉽게 깨지는 소재니까요. 아무리 좋은 유리를 가져와도요, 반도체 기판으로 쓰려면 그 얇은 유리판에 머리카락 두께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미세한 구멍을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촘촘하게 뚫어서 전기가 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미세한 구멍을 뚫는 공정을 전문용어로 TGV라고 부르는데요. 자, 생각해보세요. 유리에 구멍을 뚫으면 어떻게 될까요? 유리 표면에 미세한 균열이 쫙쫙 생깁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금이 가버린다는 건데 더 이상 기판이라고 할 수 없는 불량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서 유리기판 100장을 만들어도 70장이 공정 중에 깨져버리면 그건 상용화가 아니라 그냥 돈을 허공에 태우는 겁니다. 이걸 수율이 안 나온다고 하고 사업성이 없다고도 하죠. 굳이 대기업들이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뭐가 핵심인지 이해하셨습니까? SKC가 조지아에서 2026년 상업화를 시작하든 삼성전기가 2026년 하반기에 본격 양산을 하든 이 두 대기업이 유리기판 전쟁에서 이기려면 무조건 반드시 이 유리 깨짐 현상을 완벽하게 잡아줄 TGV 가공장비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TGV 가공장비를 삼성과 SK가 직접 개발했을까요? 아닙니다. 결국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은 승리를 위해서 이 TGV 가공이라는 가장 극악의 난이도를 뚫어낸 극소수의 독점 협력사의 장비를 쓸어 담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기업들이 기판 하나 팔아서 제조업 마진을 10% 정도 겨우 남길 때 이 독점 장비사들은 삼성과 SK 양쪽의 장비와 부품을 납품하면서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근까지 HBM 열풍으로 SK 하이닉스 주가가 고작 3배 정도 올랐죠. 근데 같은 시기 하이닉스의 본딩 장비를 독점 납품하던 한미반도체는 1000% 이상 폭등했습니다. 이것처럼 유리기판 시장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반도체 사이클의 마지막 불꽃은 항상 기판 기업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유리기판 관련주들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 가장 강하게 반응해줄 만한 진짜 수혜주가 뭔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고요. 오늘 드리는 돈 되는 핵심 정보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전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전에 잠시만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제 채널에 구독을 눌러주시고 보고 계신 영상에 좋아요까지 눌러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최근에 새롭게 발굴한 이 히든 종목을 특별 선물로 공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이게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시장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로봇, AI, 그리고 반도체 테마까지 모두 엮여있는 겹테마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있는 여러 호재들이 주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보니 연일 쌍끌이 매수세가 끊임없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익히 아시겠지만 이렇게 바닥권에서 쌍끌이 매수세가 포착되면 이후 매수세가 조금만 붙어줘도 상승할 때 정말 무서울 정도로 가파르게 치고 올라가게 되는데요. 과거의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바닥 구간에서 쌍끌이 매수세가 한번 들어오고 난 뒤 주가는 정말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줬었죠. 지금 보시는 이 종목도 당시 에코프로의 흐름과 거의 비슷합니다. 상승 재료도 너무나 확실하고 수급 역시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가를 보시면 저점을 이제 막 높이기 시작했고 주가에는 그렇게 큰 시세가 아직 분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꾸준히 관찰하고 추적해 나가신다면 에코프로급의 수익을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이 종목은 아직 경제 뉴스에도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에도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기업입니다. 따라서 종목을 확인하신 분들은 반드시 비밀을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하시는데 이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구독자인지 확인할 수 있게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신 후 지금 바로 댓글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신 다음에 제가 영상 설명란이랑 고정 댓글에 달아둔 링크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링크를 누르시면 이런 폼이 뜰 거예요. 거기서 방금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 체크하시고 제가 매매 들어가기 전에 공유드리는 정보와 대박 종목을 받으실 연락처만 남기고 제출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건 제가 취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 무료이고요. 그냥 편하게 보시고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지 구경하셔도 되고 꾸준히 제 매매를 분석하면서 공부를 하셔도 됩니다. 물론 저를 따라서 빠르게 수익을 불리셔도 되고요. 따라서 지금 링크 클릭을 더 늦게 하면 최저점 매수 기회와 히든 종목 추천 기회가 사라져버리니까 늦기 전에 얼른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튼 저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들로 여러분들이 빠르게 돈을 불려나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 영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인 수혜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목해야 할 기업들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태성입니다. 앞서 제가 유리기판의 최대 난제가 수율, 즉 유리가 깨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태성은 대기업들이 이 수율을 잡지 못하는 치명적인 고민을 해결해줄 오랜 파트너 장비 기업입니다. 태성의 핵심 경쟁력은 명확합니다. 첫째, 식각 기술입니다. TGV 장비로 유리의 미세한 구멍을 뚫고 나면 그 내부에 레이저의 탄 찌꺼기나 미세한 흠집이 남습니다. 이게 다 불량의 원인인데 태성의 식각 장비가 이 구멍 내벽을 거울처럼 매끄럽게 다듬어 버리는 거죠. 둘째, 비접촉 운송 기술입니다. 유리가 워낙 깨지기 쉽다 보니 아예 기계가 직접 닿지 않고 기판을 옮기는 독보적인 특허까지 쥐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기업들의 불량률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고 수조 원의 원가를 아껴주는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린 투자자로서 그냥 기술이 좋다 수준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태성은 과연 매출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까 팩트로 판단해야만 합니다. 태성은 불과 얼마 전인 올해 1월 유리기판 TGV 전문업체인 JWMT로부터 후공정 화학장비 수주를 따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TGV 구멍 뚫기 이후에 전처리부터 후공전까지 유리기판 라인에 태성의 장비가 들어가기 시작했고 이제 실제 매출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최근 중국 기판 제조사로부터 58억 원 규모의 장비 수주 잭팟을 터뜨리며 글로벌 입증까지 끝냈고 쏟아지는 대기업들의 주문을 감당하기 위해 이미 천안에 대규모 신공장까지 올렸습니다. 즉, 더 이상 기대감뿐 아니라 당장 올해 1분기부터 역대급 수주를 찍을 준비가 끝났다는 거죠. 거기다 이미 삼성전기, LG이노텍 등과 오랜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 태성의 수혜는 당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유리기판 투자라면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겠죠.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태성이 구멍을 다듬는 회사라면 이 기업은
애초에 그 극악의 난이도인 구멍을 뚫어버리는 TGV 시장의 절대 강자입니다. 바로 필옵틱스. 필옵틱스를 이 시장의 탑플레이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머리카락 10분의 1 굵기의 미세한 구멍을 오차없이 뚫어내는 TGV 레이저 장비. 둘째, 원래 디스플레이 회사였던 노하우에 살려서 유리를 칼이 아니라 레이저로 물리적인 충격 없이 부드럽게 잘라내는 싱귤레이션 장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구멍이 잘 뚫렸는지 단 한 번의 촬영으로 3D 입체 검사를 끝내버리는 검사 장비까지. 그러니까 구멍을 뚫고 자르고 검사까지 하는 3박자 라인업을 모두 완성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오늘 필옵틱스를 메인으로 가져온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수많은 장비사들이 TGV 장비를 직접 만들겠다고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지만 실제 글로벌 반도체 업체 양산라인에 TGV 장비를 납품해서 적용시킨 레퍼런스를 가진 곳은 현재 전 세계에서 필옵틱스 단 한 곳뿐입니다. 즉 유일무이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압도적 팩트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지금 여의도 증권가와 스마트머니들은 삼성전기의 기판 제조, 캠트로닉스의 미세 가공, 필옵틱스의 TGV 검사로 이어지는 삼성 유리기판 황금밸류 체인이 완성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6년 올해는 대기업들이 시제품 테스트를 끝내고 본격적으로 대량 양산 투자를 시작하는 원년입니다. 양산 레퍼런스를 유일하게 쥐고 있는 필옵틱스의 글로벌 대기업들의 장비 발주가 어떻게 쏟아질까요? 과거 HBM 초창기 시장에서 한미 반도체가 보여줬던 그 폭발적인 수주 랠리, 그 장면이 필옵틱스에서 그대로 터질 수 있다는 겁니다. 대기업들의 양산 시점이 턱 밑까지 다가온 지금 수주가 공시되고 뉴스가 터지기 전에 미리 관심을 가져야겠죠. 자, 지금까지 태성, 필옵틱스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판단엔 어떤 기업이 더 메리트가 있어 보이나요? 제 생각은 유리기판은 점점 엔비디아, 구글, 테슬라 등 자체 반도체를 개발하는 빅테크들까지 적용될 수 있는 차세대 기판으로 모든 관련 기업이 수혜를 얻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시장 자체가 어마어마하니까요.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수익률은 시간이 갈수록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 단기 급등만 보고 쫓아가기보다는 큰 흐름 속에서 조정 구간을 활용해서 하나씩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잘 봤습니다. 혹은 어떤 점이 좋았는지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제가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투자는 결국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담을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그릇의 크기는 다르고 그 그릇은 성장하면서 조금씩 커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리며 정보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 그릇을 채워드리기 위해 현 시점에서 차기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단 하나의 종목을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신 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바로 댓글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신 다음에 영상 설명란 혹은 고정 댓글에 달아둔 링크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폼이 나올 텐데 거기서 방금 말씀드렸던 현 시점 차기 대장주 체크하시고 공유드리는 정보와 대박 종목을 받으실 연락처만 남기고 제출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동 신청이 돼서 바로 종목 받아보실 수 있고요. 100% 무료니까 부담 없이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